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소아청소년 틱장애 또는 뚜레 신드롬, 뚜레 증후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틱장애의 정의와 뚜레 증후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틱장애와 뚜레 증후군 그리고 과학적인 한약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틱장애 또는 뚜레 증후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을 주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틱장애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틱이란 한마디로 뚜렷한 의도나 목적 없이 신체 일부 근육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눈 깜빡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면 근육 수축, 갑작스러운 머리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동작이 어깨, 팔, 다리 순서로 번져가는 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갑작스럽게 소리를 내지르거나 가래를 뱉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는 경우도 흔하게 동반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리고 부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만성화된 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병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틱 현상은 아이들의 보통 10%에서 20% 정도에게서 관찰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아이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만성화가 되는 그런 경향을 발반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 뇌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 뇌의 생화학적인 이상, 호르몬 문제,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의 뇌 손상, 그리고 세균 감염과 같은 면역 반응 이상과 같은 것들이 틱의 발생과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습적인 요인, 또 심리적인 요인 등이 틱의 발생과 악화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벼운 일시적인 틱은 주위의 관심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강화되어서 나타나거나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가족분 중에서 틱의 증상을 오해하고 창피를 주거나 벌을 주어서 증상을 제지해 보려고 한다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져서 틱 증상이 오히려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틱에는 근육 틱, 운동 틱이라고 하죠. 모터 틱과 음성 틱, 그러니까 보컬 틱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각각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단순 근육틱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눈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계속 깜빡거리고 얼굴을 계속 이상하게 찡긋찡긋하고 머리를 막 이상하게 흔들고 입을 삐죽삐죽 내밀고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이게 이제 단순 근육틱에 해당되는 틱의 양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복합 근육틱도 있습니다. 자기를 막 학대하듯이 막 때리는
그런 동작을 이렇게 취하거나 제자리에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그런 동작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계속 이제 이상하게 본인이 의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만지작거리는 그런 행동이 틱의 현상으로도 잘 드러나고요. 물건을 갑자기 확 집어던지고 손 냄새를 계속 발작적으로 맡고 남의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하는, 따라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성기 부위를 자꾸만 매만지는 이런 형태가 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외설적인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신 그런 틱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 음성 틱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킁킁거리는 거예요. 비염도 아닌데 축농증도 아닌데 감기도 안 걸렸는데 계속 마치 코 막히듯이 킁킁킁킁거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관지에 염증 반응이나 폐 염증 반응도 없고 목에도 염증 반응도 없는데도 계속 가래를 뱉어내는 그런 동작을 취하면서 소리가 나는, 가래 뱉는 소리가 나는 것도 틱의 양태일 수도 있고요. 계속 이제 헛기침을 하는 그런 양태도 있을 수 있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빠는 소리, 빨아먹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쉬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침 뱉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합 음성 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상황과 관계없는 단어를 갑자기 말하거나 욕설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거나 남의 말을 자꾸만 이렇게 따라하기 같은 동작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 목, 어깨, 몸통 같은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죠. 틱의 경과는 굉장히 다양하다, 다종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대개 만 2돌서부터 해서 만 13세 사이에 틱 현상이 보통 많이 시작이 되는데요. 만 7세에서 만 11세 사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는 가장 많다, 가장 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어떤 날은 눈을 깜빡이다가 며칠 후에는 코를 킁킁거리는 식으로 한 가지 증상이 없어지고 다른 증상이 새롭게 출현하는 이런 양태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서 저절로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갑자기 증상이 확 심해졌다가 며칠 뒤에는 좀 잠잠해지는 식으로 증상의 정도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시적인 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절로도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만성적인 고착적인 틱이나 뚜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뚜렛 증후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틱 증상이 어떤 한 근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음성 틱, 즉 보컬 틱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까지도 겸하면서 만 1년 이상 이런 양태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즉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이것을 뚜렛 박사가 발견했다. 그래서 뚜렛 장애 또는 뚜렛 증후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뚜렛 장애는 대부분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틱 증상이나 뚜렛 장애의 정확한 완전한 그런 원인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또 강도 높게 경험하는 예민한 아이들에게 감수성이 좀 높은 아이들한테 많이 이런 틱이나 뚜렛이 나타난다 이렇게 학계에 보고돼 있기도 합니다. 뚜렛 증후군은 1,500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는 좀 희귀성 질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만 8세 전후로 해서 발병을 하게 되고요. 얼굴과 목에서부터 나타나고 신체의 밑으로 그러니까 하방성을 가진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요. 신체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쭉쭉쭉 이렇게 퍼져나가고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품행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저속한 언어 표현이라든지 음란한 성적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양상으로 유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 그냥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상염색체 우성 양상으로 유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대뇌의 어떤 해부학적 기관 중에서 선조, 시상, 피질 중에서 중뇌 변연계 회로의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죠. 이런 장애나 아니면 수면 장애 또는 학습 장애 또는 말더듬과 같은 전혀 다른 병증과 동반되어서 나타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틱 장애와 뚜렛 증후군은 도대체 어떻게 원인을 설정하고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렇게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몸을 안정화시키는 톡톡톡톡 이렇게 부드럽게 다독이는 음기라고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음기와 혈이 부족하다, 혈허증, 혈허증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오장육부 중에서 간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오버 반응하는 항균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간양 상항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음기와 혈의 기운이 좀 부족하거나 간양 상항증을 보일 때 틱 증상이나 뚜렛 장애가 잘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틱이나 뚜렛 장애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의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2016년도에 쓴 논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뚜렛 증후군에 대한 침 치료의 임상적 효과. 영어로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표현하자면 Acupuncture for Tourette Syndrome. 그리고 부제로는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고 하는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논문은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그러니까 SCI급 국제의학저널인 유럽 통합의학회지 2016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거를 증명을 했는고 하니 틱 증상과 뚜렛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을 검증한 논문인데요. 특히 침 치료의 우수한 효과를 메타 분석으로 증명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논문을 살펴보면 틱 증상 그리고 뚜렛 장애 치료 대상자 총 1,483명을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의외로 침 치료가 뚜렛 증후군 치료제로, 양방 치료제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할로페리돌 같은 신경 이완제나 리스페리돈과 같은 항정신병 약보다 더욱 효과적인 이렇게 치료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검증된 논문을 통해서 침 치료가 부작용이 전혀 없고 효과가 더 나은 대안적인 치료법으로서, 즉 틱 장애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됐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틱 장애와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 치료에 대해서도 몇몇 처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침 치료도 중요한데 한약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귀비탕이라고 하는 약, 아주 중요한 약이 있습니다. 아기들 신경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마음과 몸을 이렇게 좀 릴렉스 해주고 잠도 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만드는 아주 유명한 처방이 귀비탕.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처방인데요. 좀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아기들, 그리고 잘 불안해하는 아기들이나 우울한 아기들한테 아주 상용하는 처방입니다. 귀비탕이 있고, 온담탕, 요거는 좀 이렇게 소양인 애기들한테 욱욱하는, 성질이 버럭버럭하는 그런 애기들한테 좀 다독이는 처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천황보신단, 그러니까 심계허야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별로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어려워하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한테는 천황보신단 같은 처방을 많이 하고요. 교감단이라고 하는 수승화광이 잘 안 되는 애기들에게 있어서 수승화광을 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또 교감단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고, 향부자 팔물탕, 요거는 기허증, 기운도 약하고 혈허증, 혈액의 흐름도 좀 떨어져 있는 애기들인데 긴장 상태를 많이 보이는 애기들이다. 그러면 향부자 팔물탕을 씁니다. 어쨌든 이런 뭐 귀비탕, 온담탕, 천황보심단, 교감당, 향부자 팔물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심리적인 긴장을 완화를 시키고
근육의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사실은 틱이나 뚜렛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기전이 근육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육의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 처방을 꾸준하게 한다면, 침과 병행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한다면 임상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억간산을 가지고 틱과 뚜렛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서부터 조기 교육, 특히 이제 몰입 영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 그리고 점점 가중되는 학업 부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정체되는 어떤 성적 같은 것 때문에 아기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짜증이 폭발해서 점점 컨디션 난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학생분들에게 이런 억간산 처방을 포함해서 귀비탕, 온담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부작용이나 의존성 없이, 그리고 내성도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좀 다스려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는, 거기다가 현대 과학적으로 임상 양리학적인 근거까지 확립된 너무나도 유명한 한약 처방인 억간산, 귀비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실험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억간산의 임상적인 양리작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항우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틱이나 뚜렛이 있었을 때 이런 억간산 처방을 아까 말씀드렸던 귀비탕이나 온담탕과 합방을 해서 처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통도 아닌데 관절통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근육통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면서 틱이나 뚜렛이 나타나는 애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미 억간산이 통증 완화 작용도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억간산 처방을 그런 귀비탕이나 온담탕이나 향부자 팔물탕과 합방해서 또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행동 개선작용 같은 것도 이미 억간산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수동적으로만 틱이나 뚜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틱이나 뚜렛 이렇게 어린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공격행동 개선작용에 근거해서 억간산 처방을 추가해서 합방해서 처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틱 증상, 뚜렛 증상이 남들한테 보이기 굉장히 이렇게 좀 꺼려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나가는 걸,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불안감에 휩싸여 하는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방치되면 틱이나 뚜렛이 더 안 낫거든요. 그래서 항불안작용 자체도 억간산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담탕이나 귀비탕과 함께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억간산을 같이 결합해서 합방해서 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애기들은 항아토피의 작용이 억간산에 있기 때문에 틱이 있으면서 또 이제 얼굴은 막 아토피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애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토피 작용이 이미 억간산에 입증이 돼 있으니까 다시 억간산과 그런 귀비탕이나 온담탕을 합방해서 결합해서 처방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요거는 좀 알츠하이머 치매 행동, 심리 행동 증상 이런 것들도 이제 억간산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많이 밝혀진 증상인데요. 요거는 좀 이렇게 아기들이 아니고 어른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어떤 수반 증상으로서 폭력이나 폭언과 같은 그런 공격성, 막 고함을 치시고 배회 이렇게 동작을 하시고 막 성적 일탈 행위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좀 부적절한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시고 무감동하시고 환각, 망상 등에 이렇게 시달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억간산이 이미 가까운 일본에서는 과학적으로 이런 이제 치매의 공격적인 행동, 이상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작용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같이 억간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소아청소년의 틱 장애와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소아청소년들 중에서
틱이나 뚜레 증상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뭐 억간산, 귀비탕 그리고 침치료 등등을 같이 좀 복합 병행해서 좀 받으신다면 굉장히 임상적으로 빠른 회복 효과를 보이시는데 기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틱 장애와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틱 장애 또는 뚜렛 증후군의 좀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이요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 일단 나빠지면 뇌를 비롯한 신경계 이상이 더 잘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평상시에 장이 약한 소민 체질 어린이들 중에서 새는 장 증후군, 그러니까 리키 거트 신드롬이 동반된 아이들에게는 틱 장애가 흔하게 동반될 수 있다 하는 의미인데요. 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장에서 바로 분해되고 흡수되어야 될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밀가루의 글루텐 그리고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대표적인 그런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분들은 장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새는 장 증후군, 그러니까 리키 거트 신드롬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벌어진 장벽의 육모 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혈관을 타고 체내에 돌아다니던 글루텐과 카제인 또는 다른 기타 여러 오염에서 비롯한 독소들이 뇌의 기저핵 부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틱을 앓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장질환, 특히 새는 장 증후군, 한의학적으로는 소화기 허약 상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틱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 아이들에게 특별히 강력한 식이요법을 좀 이렇게 취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장 내에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유제품, 아까 이제 우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같은 그게 좀 달달한 음식들, 애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달달한 음식에 이렇게 매혹되고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달달한 음식 그리고 애기들이 또 과일도 굉장히 좋아하죠. 달달한 과일들. 근데 사실은 틱이나 영양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틱이나 뚜렛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달달한 음식과 단 과일 같은 것들이 방해 요인 또는 장애 요인 또는 악화 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 음식과 단 과일을 최대한 삼가하고 장 내의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소한 85대 15 비율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당연히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85%. 그리고 유해균은 어쩔 수 없이 있다 하더라도 15% 이하. 이런 비율이 가장 그나마 최적의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85대 15 비율을 회복하는 식이요법을 이렇게 취해줘야 그게 식이요법이 이루어져야 손상된 장벽과 뇌혈관 방벽을 복구해서 뇌혈관 방벽이 BB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Brain Blood Barrier라고 하는데 손상된 장벽과 뇌혈관 방벽 BBB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음식 독소에 의한 기저핵 손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틱이나 뚜렛도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한방차로는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는 진피차고 하나는 생강차입니다. 자, 진피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피는 이제 한마디로 귤 껍질인 겁니다. 귤 껍질을 좀 오래 묵힌 걸 진피라고 하는데요. 오래될 진자를 써가지고 귤 안쪽에 있는 건 영양 성분이고
귤 바깥쪽에 있는 껍질은 약효 성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삐쩍 고른 애기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인 감수성이 높은 애기들은 진피차만 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식욕도 좋아지고 복통 같은 거 호소하는 애기가 복통도 많이 완화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화, 마음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피차를 많이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 생강차. 생강차는 특히나 손발이 많이 찬 애기들, 여학생들한테도 많이 처방을 해요. 그리고 차만 탔다 그러면 이렇게 멀미하는 애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가는 걸 불안해하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가는데 꼭 생강차를 한 잔 마시게 하고 보낸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어쨌든 틱이나 뚜렛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 두 가지는 진피차와 생강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틱 장애의 정의와 뚜렛 증후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틱 장애와 뚜렛 증후군, 그리고 과학적인 그리고 논문으로 입증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틱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냥 나쁜 버릇 들었네, 버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잘 발견하셔서 적절한 한방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